성경이 일주일 만에 이 이동통신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네. 반납을 하게 됩니다. 예. 이게 지금 특혜다 아니다라는 말이 있는 거에서 이제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게 특혜를 받긴 했는데 네. 그걸 일주일 만에 반납을 해버린 거죠. 이게 실제로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네. 사실은 그래도 지금 SK텔레콤 있잖아요. 네. 그럼 SK텔레콤 언제 탄생을 했냐? 103.5 FM 돈을 이해하는 시간 정철진의 목돈연구소. 투자에는 관심 없더라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알아야겠죠. 이것도 모르면 어쩌나 싶은 소식만 골라봤습니다. 어쩔 뉴스. 어쩔 뉴스는요. 밀레니얼 머니스쿨 신희은 대표, 매일경제신문 추동훈 기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성욱님이요. 우리 추동훈 기자님 목소리 좋으십니다. 뉴욕 특파원 힘들지만 좋은 점도 많았겠죠? 나중에 시간이 될 때 뉴욕 맛집 하나 추천해 주세요 해주셨는데 뉴욕 계신 분이신가요? 네, 우리 하성욱님. 네네. 우리 추동훈 기자 맨하튼에 있었습니까? 맨하튼? 네, 어디에 뭐 일을 있었습니까? 맨하튼에서 했고요. 네, 네. 살기는 이제 뉴저지 바로 이제 강 건너 뭐 분당 같은 데를 해야 될까요? 네. 이제 그런 데 살면서 이제 어디요? 왔다 갔다 했습니다. 엣지워러라고. 엣지워러. 네네네. 네, 엣지워러. 예, 네, 아주 많이 살잖아요, 한인들. 많습니다. 네. 포틀이랑 폴이라 하죠. 네. 폴이랑 이제 그 밑에 엣지워러까지. 네. 폴리라고 하죠. 폴리. 네, 폴리라고 엣지워러. 하죠. 뉴욕 맛집 하나 지금 짧게. 뉴욕 맛집이요. 뭐 네. 일단은 스테이크를 많이 먹어봤는데 지금 뉴욕의 울프강 스테이크 이제 한국에도 있지 않습니까? 청담동에. 네, 네. 예, 그 울프강 그래도 한번 미국에 오셨으면 가보는 거죠. 예약하기가 네.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거기가 거리가 거기가 이제 뉴욕 몇 번 타임즈가 가죠? 있는 이제 네. 40번가 40번가쯤 네.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쯤에 한번 이제 가시면은 이제 강추드립니다. 네. 울프강 울프강 스테이크하우스. 울프강 스테이크하우스. 네. 2150 그 또 준비해 주세요. 우리 좀 뉴욕 소식. 네네, 알겠습니다. 2150번님, 신희은 대표님 싱글 파이어 때부터 팬이었는데 이제 대표님이 되셨네요. 부러워서 어쩔 이렇게 해주셨는데 잘 되고 있죠 지금? 감사합니다. 네, 열심히 하고 있고 잘 네. 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 수 많이 늘고 있어요. 밀레니얼 스쿨. 네, 꾸준히 이제 매일같이 들어오고 계셔가지고 네. 제가 보면서 이제 열심히 해야겠다 네. 이런 의지를 다지고 있죠. 네, 신희은 기자가 아닌 신희은 학원장입니다. 신희은 대표. 자, 우리 어쩔 뉴스를 다루고 있는데 이번 주에는 이 뉴스로 뭐 가야 됩니다. 저희도 짧게 다루긴 했었는데 SK그룹의 최태원 회장 그리고 노소영 관장 아트센터 납이죠. 예, 이혼 소송이었었습니다. 자, 먼저 신영 기자 전반적인 한번 상황 정리해 주시죠. 네, 어젠데요. 그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재산 분할 1심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네. 이게 위자료와 이제 뭐 얼마나 나올까 되게 관심사였는데 위자료 1억 원, 그다음에 현금성 재산 665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사실은 굉장히 많은 액수인데 노 관장이 이제 요구했던 건 이제 사실은 위자료보다 주식입니다. 네. 최 회장이 가진 SK 지주사 지분의 절반을 달라는 건데요. 이게 이제 어느 정도 규모냐면 1조 1,500원 규모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뭐 경영권 달라는 이야기였죠. 예, 왜냐면 주 SK가 지주사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요. 이제 예, 그 전체 그룹에. 중간 지주사랑 계열사들을 이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음. 그래서 노 관장이 이제 어떤 주장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많은 지분을 요구했냐면 네. 이제 아버지 임기 동안 SK 그룹이 빠르게 성장하지 않았냐, 재산 형성 기여도가 굉장히 높다. 그리고 노태우 대통령이죠. 네네네. 그다음에 혼인 기간이 길다. 네. 이거거든요. 혼인 기간이 긴 거는데 사실은 이제 재산 형성 기여를 많이 인정해주고 있어요, 실제로. 네. 그러나 이제 최 회장 측은 대통령 임기와 노태우 대통령 임기와 그룹 성장의 이제 핵심이었던 SK 이노베이션, SK 텔레콤 인수 같은 거는 겹치지 않는다, 시기가. 예. 그리고 무엇보다 이거는 이제 부친인 최종현 선대 회장으로부터 증여받은 지분이기 때문에 분할 대상이 아니라 결혼하기 전부터 네. 이제 어떻게 보면 가족이 가지고 있었던 특유 재산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특유 재산이요? 특유 재산. 이게 뭡니까? 이제
이혼 소송에서 이제 굉장히 이제 이슈인 이제 개념인데요. 예.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결혼한 이후에 취득하거나 이제 배우자의 기여도가 있는 재산은 당연히 이제 분할 대상이 되는데요. 또 10년 이상 같이 네. 살았으니까. 근데 이 전부터 가지고 있던 가족의 재산이라든지 증여받은 재산이라든지 본인이 만든 재산 같은 경우는 분할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네. 근데 또 이건 또 이제 다른 건 있어요. 그러니까 결혼한 지가 한 뭐 10년 이상 됐다 하면 또 배우자의 기여도를 어느 정도는 또 인정해 주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 특유 재산을 가지고 굉장히 이제 다툼을 벌인 것 같아요. 그러나 1심 법원은 이건 손대지 마라. 네, 최태원 회장 거다. 손을 네. 들어준 거라고 볼 수 있죠. 네. 자, 근데 추동훈 기자, 네네. 세간의 또 일부의 주장, 또 노관장 측의 주장은 그 주 SK의 지분 가치가 커진 데에는 SK텔레콤과 SK이노베이션이 있었고 네. 이게 실질적으로 노관장, 노소영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대통령과 연관이 있으니까 네. 절반 줘야 된다. 아니다. 이게 엇갈립니다. 이 부분을 좀 한번 정리를 해 주시죠. 네, 요즘 뭐 타방송사긴 하지만 이제 재벌집 막내 아들 이것 때문에 또 현대사 이야기가 많이 나오면서 네. 지금 뭐 삼성과 뭐 SK가 이 기업들이 어떻게 컸나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재밌더라고요. 저도 그러니까 보는데. 저희 아이들도 보면서 와 그때를 다 네. 그랬어 뭐 예. 네. 이게 뭐 기아차야 뭐 이렇게 다 얘기하고 뭐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때 이제 삼성에 주로 나와서 저도 이제 SK 관련된 내용이 좀 있나 좀 네. 봤었는데 아직까지는 없던데요. 네. 자 이제 실제 역사 현대사를 한번 살펴보면 네. 이제 노태우 대통령이 이제 취임하고 이제 제1이동통신 이제 KT가 있었습니다. 네. 이제 지금의 KT죠. 그때는 한국이동통신이 있었는데 자 제2 이동통신사가 필요하겠다라는 예. 이제 정부 쪽 입장이 나오면서 이 통신사를 이제 모집하는 공고 이런 걸 이제 과정을 한 거죠. 예. 자 이때 이제 돌입한 거 여기에 이제 진출하려고 했던 데가 바로 선경 SK의 전신이라고 하는 성경이었습니다. 예. 성경과 그때 뭐 포항제철, 포철, 뭐 코오롱 이런 대기업들이 여러 군데가 이제 문을 두드렸는데 굉장히 치열한 경쟁을 펼쳤습니다. 굉장히 치열한 경쟁 끝에 92년도입니다. 92년도에 최종적으로 성경이 낙점이 됐어요. 예. 예, 근데 이미 이때는 이제 노무현이 아니죠. 노태우 네. 대통령 시절이고 이제 SK 성경과의 이제 사돈 관계가 있다 보니까 이 특혜다 이제 대통령의 특혜다 사돈 특혜 논란이 이제 바로 발생을 한 거죠. 여론이 좋지 않다 보니까 재미있게도 성경이 일주일 만에 이 이동통신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네. 반납을 하게 됩니다. 예. 이게 지금 특혜다 아니다라는 말이 있는 거에서 이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게 특혜를 받긴 했는데 네. 그걸 일주일 만에 반납을 해버린 거죠. 이게 실제로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네. 사실은 그래도 지금 SK텔레콤 있잖아요. 네. 그럼 SK텔레콤 언제 탄생을 했냐? 성경이 언제 네. 가져왔냐? 네, 그건 결국에는 YS 정부였습니다. 이제 그 다음 정권이 들어서고 이제 네. 90년대 중후반이 되면서 YS 정부에서 다시 한번 이제 추진한 게 자, 1이동통신이었던 아까 KT를 민영화하자는 것과 두 번째로 아까 그 반납을 하면서 사라졌던 이 네. 이동통신을 다시 만들자 이 두 가지가 네. 동시 추진이 된 겁니다. 예. 자 이러면서 했던 걸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1 이동통신 민영화 사업을 성경이 가져가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되고 이제 이 이동통신은 성경이 가져가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포철과 이제 코오롱의 컨소시엄이 네. 가져가게 됩니다. 예. 그렇게 하면서 이제 SK와 이제 두 번째 신세계통신이 그때 만들어진 017이 코오롱과 이제 포철이거든요. 그게 이 이동통신이고. 그게 이 이동통신이고 이제 KT를 민영화하는 작업에서 네. SK가 그걸 가져간 그게 이제 결과가 나온 한국 거죠. 이동통신이죠. 네, 맞습니다. 이제 거기가 나중에 이름을 바꿔서 SK텔레콤이 된 거고요. 건데. KT는 나중에 다시 재도전을 합니다. KT는 재도전을 해서 KT란 현재 이동통신이 나오게 되는 거고 이건 네. 또 별개 사건이고 SK만 보면은 이렇게 제1 이동통신 민영화 때 들어와서 SK 신세계를 인수를 합니다. 이 이동통신을. 그러니까 나중에 이때 그때 그 네, 신세계까지 네, 오면서 네. 다 같이 인수를 하면서 현재 제1위 사업자 SK텔레콤이 산생이 된 거고 이제 2위 사업자 KT도 이때 다시 자리를 잡은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YS 때 한 거니까. 그렇죠. 예. 네. SK 입장에서도 네. 굉장히 일리가 있는 주장인 예, 거죠. 예. 실제로도 한국- 예, 노태우 대통령이 굉장히 억울했다 해요. 네, 그러니까 이 네. 회고록을 보면은 이제 이 우리 정부 때 결론적으로는 자기 사돈에 준 게 아닌데 왜 나에게 무슨 특혜를 준 거냐라고 억울했다는 회고록 내용도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두 가지였었죠. 대한석유공사 유공과 한국이동통신 이제 SK텔레콤인데 그 뒤에 그 SK텔레콤 한국이동통신은 방금 우리 추동 기자가 잘 정리를 해줬지만 YS 때
그 1이동통신 민영화에서 이제 들어간 맞습니다. 거고 그 훗날 옛날 분들 그 017 이런 거 썼잖아요. 네, 그 신세계까지도 이게 이제 신세계입니다. 네네. 그 한국이동통신이 같이 합치면서 SK텔레콤이 이제 커왔기 때문에 이건 YS 시절이다. 좋습니다. 뭐 계속해서 앞으로 뭐 둘이 항고를 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또 이런 사연도 하나 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또 우리 신인 대표 네. 이혼 분할 관련해서 좀 우리나라의 역사 뭐 한번 볼까요? 네, 이게 이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을 세기의 이혼이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워낙 뭐 미자료라든지 뭐 규모가 크니까 그런 거겠죠. 네. 그런데 그걸 능가하는 사례도 이제 있습니다. 네.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창업자와 아내가 이제 그 아내분이 이제 이혼 소송 진행 중인데요. 네. 지금 이제 권혁빈 창업자 같은 경우는 포브스 기준 국내 5위 재력가입니다. 네. 은둔의 부자 그 사람이죠. 그렇죠. 네. 그 지분 가치 뭐 재산 규모가 8조 9천억 정도 된다고 하고요. 예. 그 스마일게이트 홀딩스 같은 경우는 작년 매출이 1조 4천억. 그러니까 기업 가치는 10조 원 이상 된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이제 근데 또 들여다 보면 사실 기업이라는 건 이제 여러 주체들이 지분을 나눠 갖고 있는 구조들이 많기 때문에 아까 최 회장도 보셨듯이 이제 지분을 100%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 그래서 보유 지분의 어떤 일부를 주게 되는 뭐 그런 형태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 부인분. 네. 이분 이 그 권혁빈 이제 창업자 같은 네. 경우는 지분을 100% 가지고 있습니다. 예. 회사 지분을. 그리고 또 네. 재밌는 것은 그 결혼한 다음 해에 회사를 창립했고 창업을 이제 결혼한 이후에 했고 네. 이후에 하면서 계속 이제 키워온 거죠 회사를 이만큼. 이 부인분도 그럼 혹시 같이 일한 분 아니에요? 그건 좀 확인이 안 되나요? 네네 네. 그렇지는 않은데 네. 이제 재산 형성에 이제 계속해서 기여를 해. 왔다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분이 이제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네. 이제 뭐 아내의 도움이 컸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인터뷰한 기록들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이제 아내가 법원에 주식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어요. 네. 그 법원 또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그 이 얘기인즉슨 네. 지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겠다 이렇게 예고를 한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굉장히 주목이 되고 이게 이제 주목되는 이유가 뭐냐면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창업자의 경우도 비슷한 사례거든요. 네. 그 아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같이 뭐 이제 참여를 하기도 했잖아요. 했는데 네. 네네 네. 지분을 4%를 인정해줬어요. 네. 이혼하는 과정에서. 이분이 현재 1위죠. 네, 4%면 얼마냐? 43조 원입니다. 예. 그래서 어마어마한 규모죠. 세계적인 이혼 분할금으로는 거의 최고 수준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국내에 거의 베이조스 같은 사례가 이제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예. 김택진 NC소프트 대표의 또 이혼 소송 같은 주식주. 경우는 네. 네, 지분 1.76%를 줬는데 이것도 300억 원 상당에 달하는 규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아직 그 주식 분배는 네. 잘 안 그렇죠. 인정하는 그렇게 쪽이지만 규모가 크게 이제 되지는 않는데 그래도 부인이 역할이 있다면 네. 예. 그렇죠. 같이 이 뭐 경우에는 동업했다든가 그렇죠. 예. 창업을 필드에서 결혼 같이 이후에 떴다든가. 했고 예. 또 이제 기여한 바가 있고 또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면 그게 일부만 되더라도 굉장히 규모가 커지는 거죠. 좋습니다.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창업자 요 이슈까지 저희가 봤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목돈연구소 오프닝에서도 소개를 했었는데 삼성그룹이었죠. 전자 최초의 여성 사장 나왔다. 이영희 사장이죠. 실장. 추동훈 기자 시작해 볼까요? 네, 제가 네. 지난 3월인가요? 저 언팩 행사를 갔었을 때도 이영희 그때는 부사장이셨죠. 네. 그분을 뵀었습니다. 그래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셨는데 이번에 삼성그룹 최초로 이제 글로벌 마케팅 실장 사장이 되셨습니다. 네. 자, 삼성과 이번에 SK에서 각각 첫 번째 LG에서 나왔죠. LG LG 나왔었고요. 세 군데서 네. 처음으로 이제 그룹사에서 비오너가에서 CEO가 이제 여성이 나왔는 건데요. 네. 그럼 이제서야 나왔냐라고 의외라는 말씀도 많이 하시던데 진짜 네. 이게 처음입니다. 처음으로 네. 나왔다는 거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자, 이건희 전 회장께서 계속 이제 여성 임원이, 여성 네. 사장이 나와야 된다, 늘어나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고요. 예. 이제 글로벌 트렌드이기도 합니다. 글로벌 시장에서도 지금 뭐 메리 바라 같은 이제 GM CEO 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도 이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제 한국에서도 이런 사람이 나와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드디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번 삼성그룹의 이제 인사 이런 이 승진은 워낙 항상 매년 연말쯤에 이슈를 이렇게 일으키는데 그렇죠. 이번에 두 가지
가지 키워드가 금방 말씀드렸던 이제 최초 여성 사장이 나왔다는 것과 네. 이제 두 번째 이제 3040 이제 젊은 층의 임원들이 이제 대거 발탁되었다. 이 두 가지로 30이요? 3040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네. 가장 최연소 지금 임원이 나온 게 30대 상무가 나왔는데요. 예. 1985년생 37살에 이번에 상무를 단 이제 배범이 이제 HW 기술그룹의 상무님이 나오셨습니다. 네네. 자, 이런 걸 보면 이제 정말로 이제 MZ 세대라고 하는 거에 네. 이제 정말로 임원들도 젊어져야 된다라는 이러한 이제 사회적 요구와 이제 기업의 니즈가 맞아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굉장히 이영 예? 굉장히 좁네요. 그렇습니다. 이영이 이제 글로벌 마케팅 실장 사장. 네. 그 애니콜에서 갤럭시로 갈 때 역할이 있다. 뭐 이런 평가도 있는데 추동원 기자가 실제로 좀 이영희 사장 만난 적도 있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네. 봤었는데 언패갈 때 이제 대거 다 오셨거든요. 이제 네. 그때 총출동하셔가지고 이제 갤럭시의 미래를 위해서 이제 다들 오셨는데 느낌적인 느낌은 어땠어요? 여행 사장님은 이전에 제가 저기 IT를 출입을 했을 때도 뵀었거든요. 네. 그때도 뵀는데 이제 로레알 출신이시고 굉장히 이제 삼성의 그런 세련되고 이제 정말로 앞서 나간 이미지와 좀 잘 어울리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마케팅 전문가로 이제 영입을 하신 분이고 자, 어찌 보면 좀 상징성도 큽니다. 여성 임원으로서의 좀 항상 선두에 계셨던 분이다 보니까 이제 당연히 실력이 좋으신 것도 당연한데다가 뭐 굉장히 좀 자신감이 넘쳐 보이셨습니다. 제가 항상 볼 때도 안경도 굉장히 좀 매력적인 그런 안경을 쓰시고 아, 독특한 다리 안경. 모양 이런 거 많이 네. 쓰세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좀 세련되게 옷도 잘 입으시고 하시는 걸 보면서 네. 제 첫 느낌은 정말로 삼성스럽다, 삼성에 잘 어울린다 이런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요. 추 기자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진짜 늦었던 것 같아요. 이제서야 LG, SK, 삼성에서 여성 사장이 2020 2년인데 2년 3년이죠, 요게 이제. 요게 나왔지 않습니까? 네. 전체 우리 한 뭐 100대 기업, 1000대 기업 어느 정도입니까? 여성 CEO? 네, 여성 CEO 지금 비중 뭐 많이 처음 등장했다 보니까 조금 늦었다 이렇게 이야기 나오는 것인데 5대 그룹을 봤을 때 일단은 현대차와 롯데그룹 같은 게 여사장이 아예 없습니다. 없어요. 현대차 5대 기업이 롯데그룹. 없고요. 네. 그 1000대 기업을 늘렸을 때 여성 CEO 비율이 좀 충격적이게도 0.5%에 아직 불과합니다. 1%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1000명 중에 한 4명인가요? 4명 정도 되는 거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4, 5명 정도 다섯 되는 명. 것이고. 예. 네, 그다음에 뭐 네. 100대 기업에서 여성 임원이 403명 정도 되는데 이게 비율로 따지면 그래도 5.6%이긴 합니다. 이게 어쨌든 대기업일수록 요즘에 이제 워낙 부각되고 있는 ESG라든지 이런 네. 가버넌스 이슈 때문에 여성 임원들도 되게 많이 늘어나는 게 되게 중요한 평가 지표거든요. 네. 그래서 좀 늘어나긴 했는데 여전히 부족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뭐 이제 전반적으로 여성 CEO 풀이 마련이 되려면은 임원에선 한 10% 정도 그리고 중간 관리자역까지 해서 확대했을 때는 30% 정도 여성 인력이 있어야 그렇죠. 이 정도 풀 안에서 거기서 뽑고 거기서 뽑고 뽑으니까.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가 이제 되는데 여전히 너무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지적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중간 관리자가 있어야 그렇죠. 그 뭐 5명 중에 몇 명, 뭐 몇 명 이렇게 뽑잖아요. 네. 자, 이미 대표가 됐네요. 우리 신인 대표. 네. 신인 대표. 저도 직장 생활 오래 했는데요. 네. 13년 가까이 했는데 네. 근데 저는 그런 생각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회에서 이제 여성의 기회를 많이 주고 이런 것도 중요한데 저는 이제 반대로 직장 생활해본 여성의 입장에서 네. 여성들이 조금 그 남성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파트 있잖아요. 경영 지원 이런 파트도 좋지만 전략, 기획, 재무, 기술 개발 뭐 이런 주도적인 파트에 적극적으로 좀 도전해서 성과를 내고 자기를 알리고 이런 것들 좀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아무래도 이렇게 좀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묵묵히 일하는 네. 이제 여성분들이 직장인들이 많으시거든요. 저는 그걸 보면서 아 재능은 뛰어난데 더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아쉬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나온 겁니까? 그래서. 처음이란 겁니까? 네. 머니스데이 최초 여성 편집국장 자리를 네? 박차고 나왔는데 자 네. 신인 대표 지금 태어난 아이들은 네. 100세 이상. 전 이거 약간 다른 뉴스인데 이제 생명보험에서 120세 보장 뭐 이런 거 언급이 되고 있다라는데 이 뉴스 볼까요? 네. 작년에 태어난 이제 신생아들, 출생아들 26만 562명 중에 8,859명이 100살을 넘게 살 것이다. 이런 추정이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통계청 이제 발표인데요. 3명 중에 1명꼴로는 무조건 90세 이상 산다. 그다음 평균 예상 수명은 이제 무려 83.6년이다.
이런 이제 발표입니다. 예.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는 정말 이제 오래 사는 시대에 진입을 했고 웬만하면 90세, 100세 이상 사는 게 이제 태어나는 아이들에게는 전혀 이상하지 않은 네. 이제 그런 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걱정되는 건 또 이제 우리가 경제니까 예. 경제 쪽으로 생각을 해보면 한국인들은 27세부터 내가 쓰는 돈보다 버는 돈이 많은 흑자 상태가 됩니다. 예. 근데 이게 다시 적자로 전환하는 나이가 61세라고 해요. 예. 그러면 이제 딱 떠오르시죠? 61세에 적자가 되는데 우리는 최소한 90세에서 100세 이상을 산다는 거예요. 예. 그럼 무려 3, 40년 동안 40년. 예. 적자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그럼 예. 이 적자 누가 메워줄 거냐? 우리나라에서 충분한 이제 노인 뭐 복지라든지 이런 걸로 이제 백업해주면 좋지만 그게 안 됐을 경우 어떻게 될 거냐? 엄청나게 이제 노인 빈곤이 사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네, 무서운 이제 생각이 좀 듭니다. 아까 그것도 통계청에도 좀 자세히 볼까요? 네. 한국인이 16세에 최대 적자가 나요. 네, 그렇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그렇죠. 제 아들보다 그쵸. 네, 그러네요. 그때는 이제 그냥 심하죠. 매도 쓰기만 심하죠. 하고 또 먹고 교육비 지금, 지출이 예, 또 예. 이제 크잖아요. 맨날 옷 사입고 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청소년기까지는 이제 교육비 지출 때문에 적자인 거고요. 27세 되면 이제 우리가 이제 취업하는 이제 연령이 또 높아지긴 했어요. 돈을 27세 번다. 정도 네, 돼야 27세. 그렇죠. 이제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하는데 네. 이 기간이 사실 27세부터 61세까지면 그렇게 길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30년 그것도. 네, 그렇죠. 그렇게 근데 되네요. 그 다음에 3, 40년을 소득 없이 적자로 살아야 한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모든 국민들이 노후가 준비돼 있지 않으면 네. 뭐 투자든지 뭐 부수입이라든지 어떤 걸 통해서든 복지라든지 노후가 준비돼 있지 않으면 굉장히 이제 어려운 노후를 맞습니다. 노년을 맞게 된다. 이런 거죠. 61세부터 90세 아니면 100세까지 할 게 지금 없는데 이게 통계청 발표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예. 그렇기 통계청이 때문에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한 거고요. 네, 작년 생명표와 추동 기자 네네. 어떻게 할 겁니까 이제? 저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좀 이 기자의 수명도 이게 짧은데 지금 아니 요즘은 이제 50대 정도, 50세 50대 정도가 편집국장이잖아요. 되면 요즘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네. 40세부터 50세까지를 인생 2막 준비기. 그래서 이제 예. 딱 2막을 살아야 되는 시기. 신희은 기자 나갔으니까 신희 대표 추동 기자는 어떻게 해요? 제가 그래서 지금 여기 출연하고 있는데 그래서 열심히 이제 이막을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이막입니다. 진짜 네네. 이막이에요. 진짜 여러분 지금 50세 그렇죠. 지금 이제 지금 태어난 아이지만은 지금 50세, 40세도 40년 정도죠. 그렇죠. 네. 굉장히 오래 남았습니다. 그래서 투자든 뭐 부수입이든 사업이든 뭐라도 찾아서 열심히 이제 이 목돈 연구소 들으시면서 국리를 하셔야 되는 시기입니다. 마인드부터 이제 시작이다. 네. 퇴사하신 선배 두 분께서 저보고 어떡할 거냐고 물으니까 어떻게 퇴사를 해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추동 기자 준비해야 됩니다. 자 준비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숙님 TV에서 보고 여기서 다시 들으니 더 자세히 알게 되네요. 감사합니다 해주셨습니다. 어쩔 뉴스 추동훈 기자 신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철진의 목돈 연구소